제가 영어에 흥미를 느낀 건 영어를 처음 접한 중학교 1학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때는 초등교육에서는 영어를 하지 않았었으니까요. 그리고 테이프도 없었고 그랬는데 그 영어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시는데 그 낯선 소리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F 소리라든지 TH 사운드라든지 우리 말에는 없는 소리들이 너무 재밌었고 그거를 제 혀에 붙이려고 우스꽝스럽게도 뭐 8도 라면을 먹으니 팔팔해지네 이거를 일부러 팔을 피읍을 다 F로 바꿔서요. 8도 라면을 먹으니 팔팔해지네 이러면서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사운드가 재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큰 소리로 자꾸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어 선생님이 저한테 발표를 시키셨고요. 책을 읽어보라고. 그래서 영어책을 읽었더니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어의 리듬이 너무 좋았습니다. 마치 음악과 같은 그 리듬이요. 사실상 영어에는 그 강세가 있잖아요. 액센트, 스트레스를 받으면 높낮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그 다음에 장단이 있습니다. 길고 짧음. 그 다음에 강약이 있습니다. 세고 약한. 그 세 가지 요소가 같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그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리듬이 너무 재밌어서 좋아했고 또 저는 영어 팝송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소리를 모방하고 가사 내용도 궁금해서 확인하면서 제가 영어를 공부하게 되고 좋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영어를 전공하게 된 거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좋아하는 마음은 계속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저한테 뭐가 맞는지 잘 모르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영어 선생님 아니면 영어 교수가 되는 게 꿈이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때문에 그냥 거기를 그냥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 영문과가 아니라 영어 교육과를 갔고요. 제가 가르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제 학위가 영어 교육학 박사인데요. 세부 전공은 평가입니다. 저는 평가가 교육의 꽃이고 마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에 따라서 교육의 장이 바뀌고 그리고 그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전공하게 됐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토플 컴퓨터 채점하는 그 기준이 뭔지 이런 것도 제 연구의 주제가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채점할 때와 컴퓨터가 채점할 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해서 문장 변환이라든지 요즘 또 AI 첨삭 프로그램으로 그래머리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습니다. 진저라든지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교육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어 과목은 단순하게 그냥 책을 하나 추천한다든지 하기가 참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읽을 책도 너무 많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독을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떤 책만 읽어라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또 강조하는 부분이 소리를 중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책으로만은 영어 공부에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교육 자료는요, 온라인상에 있습니다. 돈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많이 즐겨보고 또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것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 화면을 보실 수 있겠지만 Read Aloud Books가 있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그런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채널인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 non-fiction과 fiction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쉬운 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학생들이 미국 학생의 한 초등학교 5학년 이상 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하 단계의 책들이 여기 다 소개되어 있고 특히 원어민이 직접 읽어주니까 소리에도 익숙해질 수 있고요.
특별히 이 책들 중에 어휘를 많이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여러 가지 동물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시면 책값도 안 들고 더 이상 뭐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비용도 들지 않고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동화구연처럼 재밌게 읽어주는 것을 원하신다면 약간의 유료가 있는데요. 오디오북스라는 게 있습니다. 한 달에 한 14,000원 정도의 그런 비용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내용이 굉장히 재밌는 책들을 동화구연처럼 읽어주니까 졸리지가 않습니다. 텍스트도 같이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피킹을 좀 잘하고 싶다. 특별히 퍼블릭 스피치라고 해서 여러 사람 앞에서 강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이런 쪽에 좀 많은 인포메이션도 얻고 그리고 좀 약간 모방하면서 따라하면서 스킬을 키우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는 TED for Students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TED가 여러 강연들이 있는데요. 학생들만을 위한 TED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스피치 하는 사람들이 어떤 테크닉을 사용하면서 발표를 하는지 그런 정보를 아주 귀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사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키포스티드라 그러죠. 계속 따라잡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영문으로 알고 싶으면 CNN 10이라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CNN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10은 학생들을 위해서 10분 이내로 줄여놨고요. 여기서 호스트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이걸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학까지 안 와도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정말 오센틱하다 그러죠. 예, 현장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트랜스크립트, 번역본도 다 CNN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아서 같이 보시면서 해도 되고요. 요즘에는 그 스피치 텍스트, 말소리를 사운드를 레코그나이즈 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서 나오기는 하는데 약간 오류가 있지만 제법 굉장히 정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text를 읽어가면서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CNN 안에는 어려운 딱딱한 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자료 화면에서 보시듯이 패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이 흥미있는 거를 자꾸 보시면 아주 새로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새로운 표현을 그냥 배우려면 단어집에서 배우려면 암기하기 싫죠. 그런데 여러분이 궁금한 이슈나 알고 싶은 여러분의 관심 있는 그런 분야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는 꼭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오래 기억됩니다. 그리고 이런 웹사이트만을 아니라 온라인 자료뿐만 아니라 제가 오프라인 자료로 교재도 몇 개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전반적인 영어 기술이라기보다는 특정 기술을 좀 많이 활용하게끔 하기 위한 건데요. 첫 번째가 어휘입니다. 어휘는 아주 유명한 캠브리지에서 나온 English Vocabulary in Use입니다. 제목에서도 in use가 있죠.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여기 시리즈에 collocation이라고 단어는 뭉쳐 다닙니다. 짝꿍이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짝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 그 말뭉치들을 다 소개해 주고 있고 구동사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고 연습 문제도 많아서 습득이 잘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회사 거인데 Basic Grammar in Use인데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그래마 문법인데 라이팅과 함께 연계가 되어 있는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그런데 캠브리지만 소개하면 옥스퍼드가 화가 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옥스퍼드 책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책은 제가 많이 사용했습니다. English Grammar. 얘가 이 아자르스 건데요. 굉장히 바이블과 같은 겁니다. 지금도 베스트셀링이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책은 많은 선생님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로케이션이라는 거, 요거는 좀 난이도가 있어서 어느 정도 앞에 것이 기본적인 능력이 구비가 된 학생이라면 이제 중급 수준에서는 이 콜로케이션을 공부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라이팅과 스피킹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 책으로는 연대 교수님이신데요. 이기동 교수님이 쓰신 영어 구동사. 영어 교재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구동사 외에도 여러 가지 단어에 대해서, 어휘에 대해서 이기동 교수님이 여러 시리즈로 책을 내셨습니다.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가 요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진짜 좋은 책은 어딨냐면요. 콜로케이션 이런 거 굳이 책이 아니라 그때그때 궁금할 때 찾아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냥 구글에다 치세요. 구글에다 그 단어를 치시고 콜로케이션이라고 그 단어를 그대로 치시면은 지금 자료 화면에 보이시듯이 옥스포드에서 온라인 콜로케이션 사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더라인도 해놨는데요. tears라는 단어가 어떤 것들과 같이 나오는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같이 나오는 동사, 같이 나오는 형용사, 같이 나오는 명사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돈도 안 들이면서 그때그때 타임리 매너라 그러죠. 순간순간 필요할 때 바로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팅 할 때나 스피킹 할 때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어원 공부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단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정말 질문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우리말도 중학교 올라가면서 국어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어휘가 갑자기 한자어가 많이 들어오면서 어려워집니다. 그렇듯이 영어도 어려운 단어, 중급 이상의 어드밴스드 월드들은 다 라틴어나 아니면 히브리어, 그릭 그쪽에 이제 베이스를 두고 있는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원을 조금 공부를 하면 어원 쪽에 관련된 에티멀로지라고 하는데요. 이 어원 쪽에 관련된 서적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책들도 찾아보시면 그걸 공부하시면 새로운 언어, 그 루트가 같거나 아니면 접두어나 전미어가 비슷한 단어들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어가 어렵다기보다 좀 배울만 하네, 친근감이 드는 그런 단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에티멀로지도 실제로 그 책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구글에다가 여러분 단어 치시고요. 에티멀로지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어원 사전이 딱 뜹니다. 그렇게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